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2월 16일 수요일 통키 뉴스는 오후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최민정 선수 금메달을 땄고요. 우리 개주 선수들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히 힘든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텃세와 잘못된 판정의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이뤄낸 메달이기 때문에 정말 값진 메달이고요. 오늘 밤에는 팀킴 컬링이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꼭 4강에 들기를 기원하면서 두 번째 소식은 SBS가 전하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직 경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윤수 특파원, 러시아가 침공할 걸로 미국이 지목했던 날짜가 오늘인데 걱정했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보면 16일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군사적인 충돌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미국이 예상했던 D-Day 하루 전날 일부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러시아 국방부가 철수 영상이라고 공개한 건데요. 이 탱크를 열차에 싣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대화를 강조하는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아직은 위협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계를 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not yet verified the Russian military units are returning to their home bases. Indeed, our analysts indicate that they remain very much in a threatening position.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당분간은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는 그런데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철수한 병력의 주둔지가 원래 국경 근처여서 언제든지 재투입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일부 부대는 앞으로 전진 배치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병력 철수 발표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서면으로 주고받았던 러시아의 안전 보장안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의 창은 조금 넓어진 걸로 보입니다. 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요.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감안할 때 적어도 이번 주말 베이징 올림픽 폐막 전까지는 소강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꺼진 줄 알았... 경북 영덕의 산불도 곧 진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해서. 오늘 주식시장 좀 전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는 마이너스 0.16,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 S&P 500은 플러스 0.0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종전에 볼 수 없는 지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2부 시간에 일단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장에 대한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LA 카운티의 대형 행사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실외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은 밖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보호하고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마스크 쓰는 게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LA 카운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운티의 슈퍼바이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고등법원은 어제 LA 소방관들이 시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안에 대해 이의를 표기하며 제시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지난달 지갑을 연 것으로 나오네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3.8% 증가했고요. 바로 직전인 12월 소매 판매는 2.5%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건데, 작년
12월에 소매 판매가 2.5%가 줄었을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해놨냐면 사람들이 11월 달에 많이 사두었다. 그 전 달에 많이 사두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게 나오니까 소매 판매 지수 좋게 나오는 게 좋죠. 나오니까 역시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나 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버티다가 지금 매월 살 걸 2달에 한 번씩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요. 여전히 지금 이제 부동산도 꾹지고 주식도 별 재미없고 부양책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씀씀이를 최소화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떤 모양새지 이걸 액면 그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꾸 사족을 다냐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는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참 수치 보고 너무 정말 헛소리를 하신다라는 걸 제가 거듭 느꼈거든요. 돈이 많아서 소매 판매가 많이 쓴답니다.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 치솟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연방 개솔린세 갤런당 18.4센트를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게 유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각 주별로도 면제를 검토하고 있어 가스값이 대폭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개솔린세 내린다고 가스값이 대폭 내릴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조금 전에 발표된 FOMC 회의록 요거는 좀 다음에 또 이렇게 해드리겠지만 자 어찌됐든 다음 달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 bp 올리는 것은 100%고요. 응답자의 4분의 1은 인상폭이 0.5 bp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악관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한인 스노우보드 자랑스러운 클로이 킴의 인종차별 토로와 관련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인종증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클로이 킴이 평창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적 위협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아마 아시안 혐오 범죄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와 하고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이 미국에서 굉장히 시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메달을 자기가 땄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구나 해서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기까지도 했다는데 다시 닦아가지고 가져왔답니다. 자, 이 인종차별적 범죄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미국 내에서 이런 모습들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부색 때문에 그 누구도 차별할 권리가 없고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이 직무대행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LA 시장 선거 출마 선언에 막차를 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릭 카루소가 LA시의 변화를 원한다면 시장으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선거 유세에 본격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서 서방과의 긴장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SBS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은 1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에 2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 수치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미크론은 그쵸 위중증 환자 그다음에 병상 의료 현장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자, 앞으로 30년 동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미국 해면 수위가 평균 25에서 30cm 높아진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걸프만 해역이 45cm로 가장 높아지고요. 다음은 대서양 해안 그리고 LA 해안은 가장 적은 20cm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볼 챔피언 LA 램스의 승리 퍼레이드가 아침 11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편 램스를 우승으로 이끈 맥베이 코치가 은퇴해 경기 해설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잠시 오랜만에 광고 한번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장을 잠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은 바로 실전 투자에서 느끼는 그 갭을 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소문의 소문 환영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3월 라서모 공부방이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라니맘닷컴에서 3월 수업 쿠폰을 사셔서 꼭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달에 그 라니맘닷컴 공부방에 조인하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제가 약속드렸거든요. 종목을 추천해드리겠다고. 수업료, 한 달 수업료 60불의 가치를 빼드리겠다고 했는데, 네, 추천해드린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되는 이런 미즈놀 꿀팁 매매법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 간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자, 실시간 들어온 국제뉴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영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미국의 연방검찰이 스푸핑 사기 의혹의 공매도 투자자들, 미국도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문제죠.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인들은 코로나보다도 인플레이션, 사실 미국 현지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둘째치고 인플레이션을 제발 좀 두드려 잡아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오케이. 자, 바이든과 숄츠 러시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4만 명으로 델타 변이 정점 이전 순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 조금 전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연준에서 이제 회의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서프라이즈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근데 73차례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상의 보폭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국이 코로나 조금 풀리며 하다 보니까는 아프리카 멕시코에서 카라반들이죠. 미국으로 건너오려고 하는 이민자들의 길에 대한 열어달라, 이 합법적인 넘어옴이 아니죠, 그렇죠? 요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내부적인 혼란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그 서버를 해킹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저께죠.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가 제한된 형태로 침공 가능성, 병력 철수 안 했다. 일부만 저렇게 했지 아직도 십몇만 명의 병력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다. 뭐 사실이죠, 그렇죠? 더불어서 미국 또한 러시아의 지원 해커들이 미국 방위 산업체를 지난 2년 동안 해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부추겼는가?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죠. 자, 구글도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용자 추적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스가 어떠한 종목에 직격탄일까요? 어떠한 종목에 직격탄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장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전달보다 3.8% 늘어난 6,498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우 종목 요쪽 리테일 업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물가가 뛴 게 소매 판매를 늘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는 분석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는 7.5%가 급등했고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수입 물가는 예상보다 더 올랐습니다. 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2.0%가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 1.2%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2.0%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숨죽였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라방도 했었지만 FOMC 회의록 때 또 뭔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잔뜩 웅크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공개되자마자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라방 때 말씀드린 것.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다.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죠? 불확실성. 그러니까 오늘 연준에서 이 정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더 안 좋은 거 없지, 더 심각한 건 없지, 더 뭐 그런 건 없지. 그러면 이제 준비했던 매수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악재, 물론 호재를 제일 좋아하겠죠. 자, 오늘 의사록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양적 긴축이 적절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너무 뛰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연준 위원들 주식과 부동산을 가장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강한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지만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호재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방향성이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죠. 찰리 먼거 우리 할아버지 오늘 인터뷰가 월가에서 나왔네요. 재밌는 얘기했습니다. 물가 다음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물가가 핵 다음으로 가장 위협적인 거다 하면서 지난 1, 2년 동안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찰리 먼거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닥 월가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장이 이런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 시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실적 발표 후에가 아니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4분기 실적 발표. 자 보십시오. 레비뉴 같은 경우도 7.42 빌리언을 예상했는데 7.6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EPS도 1.2 예상했는데 1.3이 나왔고요. 뭐 가이던스도 좋고 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게 나오면 뭐하나?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을 딱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죠? 저는 처음에 쫙 급락하길래 251까지 떨어지길래 이때는 아직 실적 발표를 제가 못 볼 때였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어디까지 내려오나? 근데 251까지 내려왔다 또 쫙 끌어올려서 275까지 올라가더라고. 여러분 이게 5초 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50에서 275면 얼마입니까? 20이면 거의 10%의 저는 이게 보면서 얘가 엔비디아가 맞나? 웬 페니 주식 무슨 잡주인가? 그러다가 이제 엎치락 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다시 밀렸다가 하면서 결국 지금은 그저 강력한 지지선인 260대에서 이렇게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아직 뭐 애프터마켓 끝나려면은 1시간 15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근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 265불이 260은 심리적 저항선이고 265불이 이제 기술적 강력한 이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엔비디아가 265불에서 바닥 치고 올라섰다는 것, 마무리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조금 이제 이따가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종목과 참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기억하십니까?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하고 이런 모습 보였다가 이제 기억나시죠? 응? 마소 그렇죠? 그다음 이제 그 뭐죠? 클라우드 쪽이 좀 약해가지고 막 빠졌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띡 했더니 급등하는 모습 이렇게 막 그래서 저는 내일 엔비디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 선에서 일단 방어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엔비디아는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못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다 그러는데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자 보시면은 208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봉 차트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보여져야 돼요. 우리 함께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빠졌어도 제가 지금 뭘 찍는지 아시죠? 맞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어도 여기까지 안 와서 저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오늘 어찌됐든 프리장에서 애프터장에서 275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찔렀다는 것은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걱정, 미국의 변호사들 걱정, 주식의 엔비디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장 분석은 이따가 선물시장 1시간 좀 있으면 시작하거든요. 보면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통쾌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